2024년 스코틀랜드 한 이벤트 회사가 윌리의 초콜릿 체험이라는 어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거대한 사탕숲과 초콜릿강이 펼쳐진 화려한 홍보 이미지에 부모들은 6만원짜리 티켓을 기꺼이 구매했죠. 그런데 사실 이 화려한 이미지들은 전부 AI가 만들어낸 가짜였는데요. 행사장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마주한 것은 텅 빈 창고와 조잡한 플라스틱 소품, 그리고 젤리빈 2개뿐이었습니다. 결국 분노한 부모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행사가 중단되었고, 삭막한 창고에서 멍하니 서 있던 한 배우의 사진은 세계적인 밈이 되었죠. 이처럼 기대와는 달리 처참하게 망해버린 이벤트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2만 명의 팬들이 모인 이 포켓몬고 행사는 잠시 후 탈덕 행사로 바뀌게 됩니다. 2017년 시카고 그랜트파크에서 포켓몬고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첫 오프라인 축제가 열렸습니다. 팬들은 기꺼이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출하며 시카고로 날아왔는데요. 그런데 축제 시작과 동시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2만 명이 좁은 구역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사용하자 통신망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죠. 게임은커녕 인터넷조차 터지지 않았고, 참가자들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하루 종일 에러 메시지만 떠 있었습니다. 무력감에 빠진 팬들은 곧 분노하기 시작했는데요. 게임이 안 된다, 환불을 원한다는 구호가 공원을 뒤덮었습니다. 이후 개발사 나이언틱의 CEO 존 hen키가 무대에 오르자 야유가 쏟아졌고, 그는 연설을 제대로 마치지도 못한 채 퇴장했죠. 급기야 행사 진행자에게 물병이 날아드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여행 경비를 날린 타지 참가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결국 나이언틱은 티켓 전액 환불에 10만원 상당의 인게임 재화, 그리고 전설의 포켓몬 루기아까지 지급해야 했습니다. 시애틀에서 열린 이 퍼리 축제는 잠시 후 오물이 뒤덮인 축제가 됩니다. 2015년 미국 시애틀 퍼리 팬덤 비영리 단체가 주최한 레인 퍼레스트 축제에 약 2,700명이 참가했는데요. 펄이란 의인화된 동물 캐릭터를 좋아하는 팬덤으로 포용성과 개방성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문제는 정말 포용과 개방을 실천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참담했습니다. 한 참가자가 고의로 화장실을 막아 호텔 로비에 오물이 범람했는데요. 공용 공간에서는 성인 참가자들이 사용한 기저귀를 여기저기 방치해 악취가 진동했죠. 폭행과 성폭행, 마약 소지 신고로 경찰이 여러 번 출동했고, 3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이 퍼리 축제는 시애틀 인근 모든 호텔들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500만원을 내고 난민 체험을 할 수 있는 축제가 있습니다. 2017년 사업가 빌리 맥팔랜드와 래퍼 자룰은 바하마의 한 섬에서 초호화 음악 축제를 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켄달 제너, 벨라 하디드 같은 톱 모델들이 수십만 달러를 받고 자신의 SNS에 홍보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고급 숙소와 유명 셰프의 요리, 선택받은 자들의 축제라는 컨셉으로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천 달러를 지불한 참가자들이 섬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것은 흡사 재난 현장이었는데요. 약속된 고급 숙소 대신 허허벌판 위에 구호용 텐트가 놓여 있었고, 그마저도 전날 폭우에 매트리스가 젖어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죠. 유명 셰프의 최고급 요리는 스티로폼 도시락에 담긴 식빵 2조각과 치즈 2장으로 대체되었는데요. 해가 지자 조명도 없는 행사장은 암흑으로 변했고, 돌아가는 비행기마저 취소되었죠. 참가자들은 공항 로비에 갇혀 식수도 없이 밤을 지새워야 했고, 이 참혹한 상황은 SNS를 통해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주최자 빌리 맥팔랜드는 위조 문서로 투자금을 모으고 티켓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법원은 이를 명백한 금융사기로 판단해 그에게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만들어낸 역대급 사기극의 결말이었죠. 여기 실제로 무대를 하얗게 불태운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2017년 7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적인 EDM 페스티벌 투모로우랜드에 위성 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약 22,000명의 관객이 스티브 아오키의 공연을 기다리며 축제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죠. 그런데 밤 10시경 메인 스테이지의 장식물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조명 장치의 과열로 인한 기술적 결함이었는데요. 순식간에 거대한 스크린과 구조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죠. 이 충격적인 광경은 관객들이 찍은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에 주최 측과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 신속하게 대피 매뉴얼을 가동했는데요. 그렇게 22,000명이 넘는 관객이 질서정연하게 행사장을 빠져나왔죠.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고 대피 과정에서 불안 증세와 가벼운 타박상으로 약 20명이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거대한 구름들은 사실 전부 풍선입니다. 1986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자선단체 유나이티드 웨이의 마케팅 디렉터 조지 프레이저는 클리블랜드가 가진 쇠락한 공업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디즈니랜드의 풍선 날리기 세계 기록을 깨겠다며 대규모 행사를 기획했죠. 그렇게 2,500명의 자원봉사자가 동원되어 광장에 거대한 그물을 설치하고 그 안에 150만 개의 헬륨 풍선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오후, 당시 폭풍우가 예보되어 풍선이 예정보다 일찍 방출되었는데요. 문제는 폭풍 전에 한랭전선이 풍선들을 덮쳤다는 것이었습니다. 풍선들은 터지거나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도시 전역에 쏟아져 내렸죠. 이로 인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이리호수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리호수에서는 폭풍으로 인해 배가 전복되어 어부 2명이 실종되었고 이 때문에 해안 경비대까지 출동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호수를 덮은 풍선들과 사람 머리를 구분하기 어려워 수색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2사람은 며칠 뒤 익사체로 발견되었죠. 도로에서는 풍선이 시야를 가려 사고가 속출했고 인근 공항도 폐쇄되었습니다. 그렇게 세계 기록을 세우긴 했지만 뒤따른 소송과 환경 정화 비용으로 도시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하네요. 사랑과 평화가 주제였던 이 축제는 잠시 후 이렇게 됩니다. 1969년에 열린 우드스탁 페스티벌은 40만 명이 모여 사랑과 평화를 외친 전설적인 음악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30년 뒤인 1999년 여름, 그 정신을 계승한다며 기념축제가 열렸는데요. 장소는 뉴욕의 한 공군기지로 이곳은 그늘 한 점 없는 활주로였습니다. 그런데 섭씨 38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주최 측은 생수 한 병에 5,000원, 피자 한 조각에 15,000원이나 받아냈죠. 외부 음식은 반입 금지였고 무료 식수대는 배관이 터져 진흙탕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진흙이 곧 간이 화장실에서 넘친 오물과 섞였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참가자가 감염 증상을 호소했죠. 결국 며칠간 쌓인 갈증과 더위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관객들은 구조물을 부수기 시작했고 평화의 상징으로 나눠준 촛불을 사용해 현장에 불을 질렀죠. 곧이어 현장은 약탈과 방화, 그리고 집단 성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3명이 사망했고 성폭행 신고만 4건이 접수되었으며 실제 피해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평화가 주제였던 축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끝나버렸죠. 만약 콘서트 보안 요원들이 갱단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69년 12월 영국의 록밴드 롤링스톤즈는 미국 투어의 대미를 장식할 대규모 무료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이 소식에 약 30만 명의 관객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죠. 그런데 롤링스톤즈 측은 전문 콘서트 보안 요원 대신 헬스 엔젤스라는 오토바이 갱단을 고용했는데요. 그들의 급여는 70만 원어치의 맥주였고 이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술에 취한 갱단원들은 당구 큐대와 오토바이 체인을 휘두르며 관객들을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한 록밴드 멤버는 공연 중 무대 위에서 맞아 기절했는데요. 그런데 이 엉망진창이 된 콘서트에서 더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18세 청년 메러디스 헌터가 갱단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칼에 찔려 사망한 것이죠. 이 충격적인 장면은 당시 롤링스톤즈의 투어를 촬영 중이던 다큐멘터리 영화 김미 쉘터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그렇게 롤링스톤즈의 무료 콘서트는 처참한 비극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